자, 첫 번째 어제 워낙 뭐 대통령실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1년 5개월만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임명했고 인선 결과보다 사실 더 이슈가 된 것은 형식이었죠. 직접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았는데 좀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도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네, 이게 깜짝 공개이긴 했습니다. 예. 이 인사 발표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지가 이 브리핑 3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신임 이 비서실장과 함께 브리핑룸에 나와서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 모습을 다들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직접 인사를 발표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처음. 아마 기억을 하시는 게 있을 텐데 이거는 당선인 시절 때 초대 내각 발표할 때 직접 발표한 적은 있지만 이후에는 주로 비서실장이 발표를 해왔고요. 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이 직접 이 기자들에게 질문 있으세요라고 이렇게 묻고 직접 질문에 답했는데 네. 예정에 없던 것이었던 만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죠.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면 아무튼 뭐 기자 질문에 뭐 소리 내서 웃기도 하고 유한 분위기에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보였던 약간 좀 강경한 그런 표정과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가장 마지막이 2022년 11월 18일입니다. 네. 아마 저는 이날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이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마 출근길 문답이었는데 이날 이후로 1년 5개월 만입니다. 11월 18일 이후 1년 5개월 만인데 이 비서실장 발표에 이어 진행된 홍철호 정무수석 발표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등 각각 2개씩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초 참모는 이 정무수석 발표할 때는 질의응답 안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지만 대통령이 뭐 받지 뭐 라면서 이제 받았다고 하는 게 전원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설명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진행된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총선 참패가 소통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좀 소통을 확대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뭐 앞으로 이런 모습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계속 이어가지 않겠냐 싶은데 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기자들과도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때 직접 말씀하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의 설명이고요. 다음 달 10일이면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이 2주년에 맞춰서 언론사 간부단 뭐 간담회나 뭐 출입 기자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 등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뭐 윤 대통령이 과연 바뀌었느냐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를 것 같긴 합니다만 어제 저녁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인데 먼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제안하고 바뀌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 윤석열 대통령 제가 너무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 대선 때도 질 것 같으면 와가지고 90도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실제 그 사진들이 남아있죠. 근데 대선 끝나니까 그거를 절치부심하고 있다 이제 바로 쫓아내죠. 너무나도 인간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안 변할 것이다 이 말씀 같습니다. 보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리고 다급해지면은 말을 듣는 척한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를 인식한 것 자체가 그나마 좀 대한민국엔 다행이다. 왜냐하면 사실 정상적인 정치 세력이라 그러면은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심판당했으면은 위험을 인지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서 보궐선거에 그렇게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체 행복 회로를 돌린 거죠. 네, 물론 뭐 인터뷰 이제 과정 중에 사견으로 말한 건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리고 다급해지면 말을 듣는 척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셉니다. 일단 네. 뭐 달쌈스벳, 네, 감탄고토죠. 네. 음. 일단 현 상황이 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급하다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뭐 말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은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말을 듣는 척한다라는 거는 이준석 대표의 주관이 좀 개입되어 있는 거긴 하죠. 그간이 경험해 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해석의 영역이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일단 대통령이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 동갑이에요. 동갑이지만 그렇죠. 뭐 5선 국회 부의장 출신 중진 베테랑을 좀 가장 가까이에 두겠다라고 한 만큼 예. 좀 대통령에게 이 비서실장이 가감없이 민심을 전달하고 대통령도 좀 그런 의지를 내비쳤다라고 일단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만큼 네. 진정성을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일지가 좀 관건일 것 네.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프로필 한국일보 그래픽으로 지금 보여드리겠는데요. 60년생 동갑이고 또 충남 공주 출생이라서 뭐 그 윤 대통령도 이제 이쪽 지역과도 연관이 그렇죠. 있으니까 기자 출신이고 어제 그래서 뭐 기자 출신이라서 언론에과도 좀 프렌들리하게 지낼 거다 이런 코멘트 그런 취지로 하면서 뭐 기자들 후배들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게 또 뭐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걸 굉장히 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뭐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들과도 가깝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저런 얘기를 과거 기자 출신이었던 이력을 언급해가면서 기자들에게 여기는 뭐 특파원도 갔다 오고 뭐 논설위원도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뭐 썩 달갑게 후배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치권으로 간 그 정치인들 선배들을 이렇게 그렇죠. 선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치인으로 이제는 다가가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치인이 사실 정진석 의원을 기자 출신이었어라고 14년 기자하고 생각하는 넘어갔으니까 네, 아는 기자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네. 싶죠. 네. 기자로서의 이제 기간보다 정치인으로서의 기간이 기니까 좀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발언까지 좀 짚어봤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어제 원래는 영수회담 관련해서 조율도 있을 거다라는 말도 나왔고 그다음에 질문도 직접 윤 대통령에게 갔잖아요. 기자가 네. 그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관련해서 뭐 질문했더니 얘기를 많이 듣겠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죠. 네, 어제 이제 질의응답은 했지만 당장 이제 인사와 관련된 질문보다는 현안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서 어떤 의제 논의할 것이냐 진짜 돌직구를 던진 거죠. 이 해당 기자가 관련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많이 들으려고 초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야가 그동안 입장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다.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를 찾아서 이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 많이 들으려고 초청했다. 네. 경청을 하겠다. 한번 지켜보고요. 아무튼 정작 회담 준비를 원래 어제 하기로 했는데 그 준비를 해야 할 정무수석이 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미뤄졌고 취소되고 일단 어제 모이기로 한 건 취소가 됐고 그래서 양측이 좀 신경전을 또 벌였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제 원래 정무수석하고 이제 민주당 측 비서실장이 이제 만나서 일정 조율하려고 했는데 네. 정무수석이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 신임 정무수석이 협상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민주당의 양해를 구하고 이 한호섭 정무수석이 이제 직전 정무수석이죠. 네. 정무수석이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 아니냐 이런 협상을 좀 미숙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회동은 뭐 오늘 이루어지나요? 일단 시기적으로는 오늘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장소는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신임 이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이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만나서 네. 이제 뭐 일정이나 의제를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안 그래도 홍철호 신임 수석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좀 중요한 이제 업무를 맡게 됐잖아요. 네. 자기가 이제 하지만 취임하자마자 당일날 업무 자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잘 모른다. 이제 좀 더 추가로 파악을 해서 이제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연락을 해서 천준호 실장을 비서실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다라고 한 만큼 오늘 일단 뭐 예정대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지금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다음 주에 만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23일하고 26일 재판 일정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건 사실상 어려운 날이고 24일 아니면 25일이 유력한데 24일 또 당장 내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컨대 25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25일 싶습니다. 네. 또는 그 다음 주 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시기보다는 내용을 지금 더 제대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라서 뭐 시기가 사실 중요하다기보다 그렇죠. 네,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비서실장은 뭐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돌고 돌아 정진석으로 결정이 됐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이제 국무총리인데 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대표와의 만남 이후에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네,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요. 이 이재명 대표와 회담한 다음에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와 여러 얘기를 주고받아야 된다면서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전했는데 뭐 총리 관련한 얘기를 뭐 이재명 대표한테 뭐 누가 좋겠습니까라고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를 이분은 어떻습니까라고 이제 또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 사실 정진석 이제 신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뭐 5선 국회의원의 부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뭐 뼈가 굵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표현으로 지금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신문도 좀 보면 사설에서도 많이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몇 가지만 빨리 짚어보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중앙일보 보면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비서실장 가감없이 민심 전달하길이라고 제언을 한 건데요. 보면 쓴소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권자에게 NO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려면 정말 친한 사이가 돼야 될 테니까. 윤 대통령이 관계가 돈독한 정 실장을 발탁한 것도 바로 그런 연유일 것이다. 레드팀, 그러니까 같은 팀 내에서 쓴소리를 하는 가상의 적군이 돼야 된다. 레드팀이 돼야 된다라고도 제언을 했고요. 총선 전과는 달라지겠다는 구체적 행보로 평가를 한다. 직접 이렇게 이 대표와의 얘기를 많이 듣겠다라고 말한 것도요. 근데 관건은 진정성이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경향신문은 더 비판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돌고 돌아 윤핵관, 정진석 비서실장, 쇄신, 통합, 인사 맞나라고 했는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뭐 민주당에서는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윤핵관, 대표적인 윤핵관인 정진석 실장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과연 쇄신과 통합을 요구한 총선 민심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라고 해서 스스로 대통령 스스로가 바꿔야 된다. 근데 같은 맥락으로 동아일보도 이렇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이 안 바뀌면 비서실장 누가 된들 다르겠냐. 2년 새 3번이나 바뀌었다 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대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듣기에 불편한 민심일지라도 가감없이 보고하고 때로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통령 실장을 게이트키퍼라고 한대요. 이 게이트키퍼가 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대통령이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주는 게 비서실장, 그러니까 게이트키퍼, 한번 문을 거치는 게 문이 되는 게 이제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그 역할, 이 사람이 얼마나 가감없이, 그러니까 쓴소리도 안 거르고 올릴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런 걸 동아일보가 사설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번엔 진짜 달라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어제 제가 하나만 짚으면 이제 파격적으로 갑자기 이제 기자들의 예상 밖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설명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장면 중에 제가 하나 눈에 띄는 거는 대통령이 워낙 갑자기 격식 없이 하다 보니까 단상 옆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마이크 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방송사 어제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 잘 음이 정확히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인지 어제 대변인이 대통령님 뭐 가운데 단상으로 오셔서 가운데로 오셔서 말씀 좀 해주시죠라고 했는데 그때 뭐 편하게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좀 오라면 와주지. 그리고 대변인이 그냥 더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렇게 지금 방송사 카메라 국민들이 생중계 되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지금 오디오가 잘 안 들어와서 가운데 단상에 마이크에 서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을 할 법도 한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 스타일도 좀 참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앞에 와서 이렇게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뭐 그냥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평소에 그런 대통령의 뭐 화법 스타일 그대로 이제 고스란히 보여진 것 같고요. 사실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죠. 사실 이게 많이 뭐 사실 거기서 말해도 마이크 있으니까 들리긴 해요. 들리긴 하는데 이제 좀 더 뭐랄까요, 대통령 국민들한테 또 소상히 얘기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제 가운데로 와서 말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과연 참모들과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있느냐가 참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카메라 앞에서 볼 수 있는 단적인 몇몇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어제 그게 그래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케이. 좀 단상 쪽으로 가운데로 와주시죠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더 대변인이 말 안 하는, 거기서 멈추는. 그 약간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설득해서 뭐 카메라 오디오 수음 문제 때문에 좀 와주시죠. 한 번 더 말할 만도 한데 그리고 그게 국민들이 잘 듣게 하기 위해서니까 더 말을 안 한다.
물론 어제만 그런 걸 수 있겠지만 뭐 그 단적으로 뭔가 소통이나 이런 게 조금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되나? 약간 그냥 예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